안녕하세요. 부산남교회 청년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혜인입니다. 저는 이번 남교회 TV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고는 많은 카테고리들 중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여 저희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시대 청년들의 문화라는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각과 문화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요즘 청년들의 문화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셨나요? 아마도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자유롭고 톡톡 튀는 세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세대, 또는 M4 세대 등등 이외에도 다양한 이미지와 생각들이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저희 세대 모두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포괄적인 행동 양식과 현상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청년 문화에 대해 전반적인 양상을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집단성보다는 개체성을,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을, 명상과 사유보다는 표현과 직선적 행동을 선호하는 세대입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서는 청년들의 특징으로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정직하거나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문화 중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행동 양식과 패턴들이 현재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주의라는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식견이 좀 부족하여 조심스럽지만 저희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이며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닐 성향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청년들에게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날까요? 개인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엄마, 아버지 세대가, 엄마, 아버지 세대보단 저희 세대가 자본주의에 더욱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성향이 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세대가 된 셈이죠. 몇몇 사람들은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받습니다. 오래전 집단주의가 강조되던 사회에서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동일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개인주의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상과 태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진정한 개인주의는 개인이 도덕적인 바탕 아래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의견을 주장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개인이 중요하나 타인 역시 하나의 개인이기에 합리적이고 진정한 개인주의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의 청년들은 개인주의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주의를 마치 이기주의의 긍정적인 표현인 양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존중받길 원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길 바란다면 그에 맞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그리고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질 줄 아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또한 개인주의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대부분인 다른 개인들을 아울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핑계로 존중이라는 것을 핑계로 사회 질서를 또는 어느 한 집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 하며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중해야 할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줄 아는 자세가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표한 2017년, 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율은 매년마다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보아도 결혼보다는 비혼주의, 1인 가구, 딩크족 등등 결혼을 선호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라는 가정을 두고 미래를 생각해 본 적도 많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이 30이면 홍기가 꽉 차 결혼을 서두르던 나이였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초혼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결혼? 이제 겨우 30인데요. 대한민국에서 2030 세대 청년으로 살기란 여간 녹록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행복을 희망하지만 아직 남은 학자금 대출 갚기에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로 현 청년들의 결혼 문화를 읽어볼까요?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평균 초혼 연령은 19.1세였습니다. 29.1세, 24.7세, 29.4세로 그 연령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산율 역시 시대별로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혼과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뜻의 딩크라는 단어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내용은 모두 단순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일까요? 그때는 당연했던 일들인데 지금의 우리 세대는 왜 당연함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해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개개인의 행복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 청년 세대가 결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결혼하고 싶지 않은 편과 같은 답변이 약 60% 정도, 그에 비하여 결혼하고 싶은 편이라는 응답은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현재의 결혼 문화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현재의 결혼 문화를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시대가 변할수록 개인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지만 사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출산에 대한 의사 표현도 뚜렷하였습니다. 향후 출산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꼭 낳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2.3%,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편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1.5%로 나타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게 우호적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33.1%의 긍정의 답변을, 31.9%의 부정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감자였던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비율이 가게 주인의 권리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결혼 문화에 관련해 여러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결과는 개인의 만족은 곧 개인의 행복이라는 현 세대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혼, 양육, 주택난, 경제, 직장, 양성평등, 학업 관련 사회적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면 결혼과 출산의 의향이 미미하던 청년들도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응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현 청년 세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결국 청년들에게 있어 모든 선택의 기준이란 더도 덜도 아닌 일상 행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들이 희망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 제도가 국가에서 마련되고 그리고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청년들과 국가의 모든 구성원 개개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수고하지 않은 채 단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수고하며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이번엔 청년층의 소비 패턴에 대해 살펴볼까요? 청년층의 소비 패턴은 청년 세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갑이 얇은 청년 세대는 과연 가성비가 좋은 소비만을 추구할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개성과 남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브랜드를 소비할까요? 과거에는 브랜드나 가성비를 따져가며 소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도에 따른 소비 패턴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청년 세대는 브랜드나 가성비에 의해서만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I matter. 내가 중요하다. 한때는 엄청난 충전 용량에도 불구하고 착한 가격이었던 샤오미 보조 배터리에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 대용량 배터리보다도 3배는 비싼 카카오 프렌즈가 프린팅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는 청년 세대의 소비 패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누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 한 명이 달콤한 경험이라고 느낀다면 괜찮은 소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대들입니다. 이렇게 청년 세대는 내가 좋으면 최고인 소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호,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소비하여 나의 만족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서비스와 상품을 찾아다니며 청년 세대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단 1%의 만족감도 놓치기 싫은 청년 세대들은 원하는 것을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DIY, Do It Yourself를 즐기는 청년 세대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상품을 직접 찾고 만들어 사용하는 청년들, 그 범위는 셀프 인테리어, 셀프 네일, 홈 쿠킹, 홈 트레이닝 등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 또한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목적인 자기 만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DIY에서 좀 더 진화한 형태가 브랜딩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상품이나 경험을 SNS를 통하여 공유하고 더 나아가 판매까지 하는 것. 단순히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고 이를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청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소비를 하는 패턴의 유행으로 인해 기업들 또한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러한 소비 패턴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택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디맨드 서비스는 라이프 스타일 내 모든 분야에서 개인이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초점이 전적으로 수요자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청년들의 생각과 문화를 취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현재 청년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존중받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저 또한 청년으로서 이러한 문화적 형태에 동의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또래들과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끝없는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듦에 따라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또 어떠한 문화적 양상을 띠게 될지 저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주되 절대적인 기준은 지켜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고 삶을 구현해내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산남교회 청년부 권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